일본 자위대 열병식은 장난이나 다름없다. 한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심각하다. 일본 열병식 당시 다양한 일본의 무기가 소개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 통신병, 화학병, 의무병 등 무기와 동떨어진 퍼레이드가 너무 길다는 반응이 나왔고, 한국의 각종 미사일 부대와 기갑 등의 퍼레이드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선 더 큰 문제는 미국의 반응이다 라면서 한국과 앞으로 차별을 할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데요. 현무5를 포함한 한국 열병식 직후에 일본 내부에서 적지 않게 동요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무5 공개 직후 미 국방부의 공개적인 발언이 등장하면서 일본을 크게 긴장시키는 모습입니다. 미 사령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한국 관련한 중대 발언을 전했고, 일본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인데, 특히나 일본 내부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한국과 본격적인 차별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노골적으로 한국의 국방에 대해서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재 일본에서 한국의 현무5를 보면서 나오는 미국의 반응과 더불어 왜 두려워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한국과 미군이 동시에 선보이는 퍼레이드는 그 자체로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는데요. 일본 산케이와 같은 일부 극우 언론에서는 군사 퍼레이드 자체가 후진국형 행태라고 비판을 했으며, 일본 야후 등 포털에서 네티즌들은 한국산 무기가 명중률은 50%도 안 될 것이 뻔하다라며 비웃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무기의 레이더 감지 기기는 미국산 혹은 일본의 반도체가 들어가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에서 한국의 무기 사용에 이용되는 반도체 수출을 제대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9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일본 반도체를 한국이 무기 전용으로 다른 국가에 수출한다는 억지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의 미사일 부대를 보자 그런 의견을 제기한 겁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현무5는 물론이고 한국의 미사일 부대의 퍼레이드를 보고 적지 않게 놀란 것으로 보입니다. L3을 비롯해서 한국이 중동 지역에 수십조 원 단위로 수출을 하는 천공2의 지대공 미사일 등 소식을 들으며 이제 자위대의 퍼레이드에서 등장시킬 게 별로 없었던 일본에 비해 한국은 어떤 위용을 보이고 있냐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한국을 여전히 폄하하면서 한국 무기에 대한 성능을 의심하고 있지만, 일본 국방 내부적인 차원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무기체계의 비상한 발전이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 다이아몬드 온라인 등에서는 한국의 무기로 인해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뒤로 밀려난다는 우려를 하면서 한국이 현재 무기고를 확충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일본에 매우 불리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미국 국방부 측의 고위 관계자가 말한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선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에 따르면 현무5는 대부분의 지하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헤리티지 재단의 로버트 피터스는 현무5로 치자면 재래식 탄두로는 최상위급이라고 말하면서 미군의 벙커버스터와 같은 범주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며 미국의 미사일과 동급이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의 현무가 전술핵의 1000분의 1 수준이라고 밝힌 미국 전문가의 말을 활용하면서도 다음에 미국 발언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한데, 미 국방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한국의 현무는 결국 최상위 포탄으로 가기 위한 발전 단계이며 이는 동북아 안보에 바람직하다. 한국의 현무는 시리즈가 발전할수록 비약적으로 폭발력과 사정거리를 증가시키고 있다라 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비 증강은 아시아의 군사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방어를 의지하고 있지만 재정 문제를 비롯해 미군의 한계는 여실한 상황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같은 동맹의 신무기 생산과 기술 발전은 미국이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는 동맹이라 소개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 역시 과거 유럽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국방비는 GDP 2%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스스로 안보에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한국의 핵 개발을 용인할 거라는 겁니다. 일단 그러한 이유로 현무 자체의 크기가 엄청난 데다가 사거리가 시리즈를 더해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결국 이는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면서 지나치게 큰 미사일 형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JSF 매거진에 따르면 한국의 현무의 크기는 미국이 허락한 것 그 이상이었다라고 강조하면서 벙커버스터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사정거리와 파괴력을 가졌고 이는 미국이 허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수출하는 문제만으로도 굉장히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의 군수 물자 거래 프로그램인 FMS를 통해서 미국은 이를 조절하는데 일본에는 쉽게 내주지도 않고
판매할 때는 매우 비싼 가격을 받아서 일본이 사실상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매하기에 벅차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라크전에 사용했던 40년 전의 토마호크 중고 미사일을 대거 재고 처분하려 한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국은 알아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며 여기에 최종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무기만 판매하려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차별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한 것이죠. 게다가 이는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미 국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바로 앞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수년 내에 중국이 대만전을 일으키거나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한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경제적으로 사실상 붕괴 상태 일보 직전으로 간신히 중국의 도움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최근 중국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북한은 러시아와 가까워지며 러시아에 북한군까지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사망 소식이 들려오는 등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력 도움을 주고 있고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경제적인 원조를 받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도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은 긴축을 끝내고 현재 현금 살피로 시작하며 대대적인 중국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등 자국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돈을 풀고 중국 살리기에만 안간힘을 쓰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으로만 경제를 살리기가 버겁기 때문에 곧 미국을 직접 위협한다는 겁니다. 실제 북한은 금주 미국의 남한과 연결되는 모든 도로와 철도를 끊어버리고 유세화한다고 미군에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이를 밝힌 것은 북한이 전투태세에 들어가며 미국 방향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을 예고를 한 거죠. 북한은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기 이전에 미국을 향해서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에만 단독으로 핵무기를 허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겁니다. 그 명목은 북한의 핵 위협 단속과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의 한국이 리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논의되고 있어 일본 입장에서는 큰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이며 많은 군 관계자들은 트럼프 집권 이후 의외로 대한민국에 전술핵 무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방산이 잘 되길 기원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한국 기업이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며 해외 네티즌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해외 유명 경매 사이트를 통한 특이한 행보 때문인데요. 앞서 한국은 그동안 여러 가슴 아픈 역사를 겪어오며 지켜야 할 한국의 유물들을 수없이 빼앗겨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경매 사이트를 통해 한국 유물들이 한국이 아닌 또 다른 해외로 거래되며 이제 누가 나서지 않는 이상 영영 한국에서는 보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 유물들에는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도자기부터 한국전쟁 당시의 유물들이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낯선 타국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심각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문화와 영토를 앗아가려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태에 한국 기업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한국의 유물을 들여오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한국의 유물을 우리 땅에 되돌려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의 유물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은 수년간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려오며 역사 왜곡을 시도한 중국인과 맞서기도 하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해외 국가에 국가를 대신해 나서 감사를 표하며 화제가 된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 이들은 중국이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왔던 참전국이라는 항미 원조 주장에 중국은 절대 참전국이 될 수 없다.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라며 그들에게 올바른 한국 역사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 참교육을 시켜주었고 얼마 전에는 16개 참전국 관저에 코리아라는 이름만으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인 황금 카네이션을 보내어 해외 언론을 통해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보 끝에 한국 유물 되찾기를 기획하며 실제 전문가와 검증을 마친 유물을 들여올 예정인 것이죠. 또한 지금 보이는 6.25 전쟁 당시의 우표 등 희귀한 유물은 이미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기업은 현재도 정전 후 생활고로 씻지도 못하고 한 끼 식사조차 못하는 참전 용사들에게 주거 개선, 식비 지원 등을 하며 제2의 삶을 선물해주고 있고 그 범위가 참전국인 에티오피아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기업이라며 끊임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수많은 한국인들까지 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며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프레시는 얼마 전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의 후드티를 선보였습니다. 후드티의 뒷면에는 대한민국을 지켜준 영웅들의 노고를 일상 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담았으며 옆면에는 태극기 라벨로 포인트를 주어 한국의 미까지 알리는 뜻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참전 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며
모든 후원금을 동참해준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프레시를 통해 많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 뜻깊은 프로젝트에 동참하였으며 어려움을 겪는 천전용사 분들의 생활이 개선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올가을 인프레시와 함께 역사를 지키고 알리며 영웅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뜻깊은 행보에 동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 후드티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